초음파를 하신다 그런다면 그런 방사능의 걱정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연세이음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모경준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초음파라는 거는요, 우리가 목소리를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이런 것도 다 음파의 한 종류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파를 이게 가청 주파수라고 해서 보통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가 가청 주파수입니다. 근데 그 가청 주파수를 넘는 초음파, 그래서 가청 주파수를 초과했다는 뜻으로 초음파라고 하는데요. 이 초음파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돌을 깬다고 그러잖아요. 산업 현장에서 돌을 깰 때도 초음파를 이렇게 절삭하기도 하고, 그거 이용해서 의학에서 이제 신장 같은데 돌이 끼거나 요로결석 같은데 이제 돌이 있을 때 깨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초음파를 이제 의료계에서 또 쓰는 다른 영역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 구조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안에 구조를 보는 데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거는 산부인과 초음파라고 들어보셨죠. 산전 초음파라고 해서 여성분이건 다 아실 건데, 폐하가 이제 착상이 되고 이제 커갈 때 이제 초음파로서 폐하가 어떤 성별인지도 구분하고 태아가 얼마 정도 컸는지 정상인지 구분할 때 초음파가 쓰는 거가 보통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관절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신경할 때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관찰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고육계 초음파라고 하고 이게를 갖다가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초음파가 여러 군데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초음파 유도와 주사 치료라는 걸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전엔 초음파가 없을 때는 저희가 이제 엉덩이 주사 같은 데는 그냥 우리가 주사 놓는 부위가 있고 거기다가 간호사 선생님들이 똑 하고 주사 놓으면 되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피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놓거든요. 왜냐하면 주사를 놓을 때 중요한 장기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신경에다가 주사 바늘을 넣게 되면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이용합니다. 예전에는 C암이라고 그래서 영상유도 증폭장치라고 그래서 방사선을 이용한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주사 치료를 하게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방사선이라든지 문제가 있고 좀 불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도에서도 초음파가 나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새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위험한 구조도 피하고, 무엇보다도 바늘 끝을 정확하게 위치시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소량을 갖다가 쫙 예쁘게 주사를 할 수 있게 초음파가 요새 잘 이용되고 있죠. 저희 병원에서도 그 초음파 유도와 주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초음파의 장점 첫 번째, 안전하답니다. 어디서부터 안전하냐? 방사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요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방사선인데요. 방사선 기준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사선을 측정하는 단위 중에 하나가 시벗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기준점으로 하는 단위가 1ml 시벗이에요. 그런데 요새 이제 후쿠시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어류에 쌓일 수 있는 단위가 1ml 시벗의 1000분의 1 정도나 10,000분의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도 이제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에 쓰는 거는 그거보다 기준점이 되는 것보다 20배 정도가 큽니다. 특히 이제 C암이라고 부르는 영상 유도화 장치가 있는데, 그 C암도 1분 정도가 쉬면 기준치의 20배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치의 20배 정도니까 별로 몸에는 좋지가 않겠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CT하고 그걸 갖다가 여태까지 병원에서 쓰고 있었단 말이야. 왜 우리한테 그 경고를 안 해주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기준치라는 거는요, 1ml 시벗이라는 거는 그 정도 나오면 우리가 조심을 하고 차폐하고 막아야 될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지, 그 1ml 시벗을 이상 맞았다고 해서 몸에 위험한 게 아니에요. 알려진 논문에 따르면 200ml 시벗까지를 그냥 맞았다고 하더라도 몸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200분의 1인 1ml 시벗이라 정한 거는 그만큼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정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20배인 CT나 이런 걸 한두 번 맞았다고 해도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분이 나쁘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초음파를 하신다 그런다면 그런 방사능의 걱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음파가 안전하다고, 방사선이 전혀 안 나오니까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는 거는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CT보다는 초음파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CT나 MRI는 몇십만 원에서까지도 되는데 초음파는 한 보통 몇만 원 정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고요. 세 번째는 초음파가 하는 거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볼 때는 MRI, CT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CT나 MRI가 깊숙한 변을 내장 장기는 잘 보이지만 근골격계에 주로 쓰이는 피부에서 몇 센치 안에서는 오히려 초음파가 CT나 MRI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넣을 때 CT나 MRI보다도 초음파를 볼 때는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한 세 가지 정도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초음파가 CT나 MRI보다 얼마나 유용한 도구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그 모든 분야에서는 이제 숙련된 게 필요하죠. 수술도 뭐 숙련대가 더 필요하고 그러는데 초음파도 역시 숙련대가 좀 필요하긴 하죠. 당연히.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가 CT나 MRI 아니면 이제 유도 장치를 쓰는 C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쓸 때 어떤 특정한 프로토콜이 있고 그 프로토콜에 맞춰 가지고 통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든지, 그 방사선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보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 약간 좀 틀어져도 어떤 보이는 건 크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초음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모양의 여기 탐촉자 같은 거를 가지고 초음파를 저희가 이렇게 유도하면서 쓰게 되는데, 이거 다루는 기술에 따라서 초음파가 보이는 게 많이 틀려지게 돼요,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부인과 진찰하는 선생님들과 예를 들어보면 태아를 볼 때 옆으로 눕기도 하고, 산자들 옆으로 눕기도 하고, 초음파를 누르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태아를 관찰하게 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초음파 탐촉자를 갖다가 대고 눕히고 누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영상을 찾게 되는데, 이 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정확한 초음파 영상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정확한 초음파 영상을 찾을 수 없게 되면 진단할 때도 좀 문제가 되고요. 진단이 정확하지 않게 되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초음파 유도와 주사를 했을 때 보고 정확한 위치에 바늘을 위치시킬 수 있고 위험한 구조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장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음파를 제대로 안 하고 하면 위험한 장기인데 장기 옆으로 바늘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초음파를 찾지를 못한다 그러면 위험한 장기 옆으로 바늘이 위험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초음파는 손해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초음파를 잘 다룰 수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면 더 안전하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숙련된 선생님을 치료받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렇지만 요새는 뭐 다들 잘 하시긴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좀 더 숙련된 선생님이 많다고 저희 병원은 좀 자부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신경외과 초음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른 말씀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가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제가 자세라든지 운동을 예쁘게 하는 법, 척추를 갖다가 예쁘게 가꿀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